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주식이 지금 장외에서 무려 7.42% 폭등을 했는데요. 현재 242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대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 최소 2배 간다는 충격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중요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그 시장 거래에서 4.68%를 기록을 했고 엔비디아가 1.81 올랐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보다 테슬라죠. 지금 장외에서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분 좋게 24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오늘 큰 기대가 되는데요. 자, 테슬라는 뭐 1위1비할 주식이 아닙니다. 1000달러는 기본으로 갈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765달러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기회가 그 저가 매수 기회가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세일한다. 주가 하락 한 달 동안 한국인들 서학개미가 무려 3조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치를 알아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자, 이분들이 떨어질수록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테슬라 주가 추이를 보면은 379달러에서 그 12월 17일, 19일 488달러까지 치솟은 이후에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죠. 자, 488달러에서 244달러 이하로 빠졌습니다. 자, 그 2달 사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원래 테슬라가 이런 주식이죠. 롤러코스터 주식인데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완전히 그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테슬라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과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만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 점은 미리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50달러 선이었던 테슬라 주가가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 479달러를 찍었죠. 이게 이제 12월 17일 기준이고 12월 19일 날은 488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로 해서 지난 10일에 테슬라 주가가 15%대 폭락하면서 4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죠. 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일본계 증권사인 미조증권은 판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는데요. JP모건도 1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조정했는데요. 저기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있는 그 회장이 있는 회사죠.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로 본다는 게 이 JP모건 같은 회사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JP모건이라고 이 모든 말을 믿을 거는 아니죠. 우리가 잘 공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RBC 캐피탈 마켓츠는 440달러에서 32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자, 그나마 미조증권과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이제 인공지능 회사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서 430달러, 320달러로 내려도 역시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6월 텍사스에서 비감독 FSD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6월 테슬라의 두 번째 상승 랠리를 기대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영 삼성증권연구원은 오랫동안 이제 테슬라를 분석해 왔는데 자, 이분 의견에 따르면은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승부는 글로벌 업체가 어느 쪽의 시스템을 승인하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또 중국 전기차 업체는 아직 해외 시장에 2단계 자율주행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짚었는데요. 자, 미국의 테슬라 기업은 중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그 낮은 버전이지만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잘 작동하는 게 지금 중국의 틱톡에 엄청나게 영상이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미국에 지금 진출한 업체는 없죠. 자, 샤오미의 그 자율주행 기술 지금 여러 가지 그 들이받아서 사고 영상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테슬라처럼 중국의 FSD 자율주행이 중국의 그런 비포장 도로를 잘 주행하는 영상은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인데요. 이미 지난번에 그 중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중국의 FSD 자율주행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잘 여러분이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관련한 주요 영상이 이어집니다. 이 영상을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될 거고, 왜 내가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게 될 건데요. 그 두 영상 공들여서 번역하고 더빙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영상까지 정주행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혐오 확산에서 표적 공격, 지난 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스베가스 테슬라 수리센터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여러 대 불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45% 폭락한 가운데 우리가 경제 독립의 요건은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경제 독립 좋은 씨앗을 발견하는 데 있고, 또 그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면은 이렇게 그 테슬라에 대한 혐오 공격,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좀 알아보면은 비트코인이 1억 2,5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짧게 1년을 전망을 하더라도 지금 2번과 3번을 보시면 1년 내외로 52주 최저가가 7,100만 원,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1억 6,300만 원, 현재 1억 2,500만 원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2, 3개월 안에 테슬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나 급등은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널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짧게 보면 힘들어집니다. 블랙록 디지털 자산 총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자, 이어지는 영상을 꼭 시청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 시세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요. 미국 SEC가 리플의 항소를 취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4년 법적 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 암호화폐는 굉장히 호재를 접하는 거죠. 갈링하우스 CEO는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라고 하면서 미국을 세계 최고 허브로 만들 때이다. 참, 미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 자, 미국이 바보라서 이런 움직임을 할까요? 미국이 이렇게 먼저 나서서 움직이는 데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앞선 데가 이제 미국의 월가인데, 월가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된 한 장의 표를 보시면은, 자,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는 최소 목표가 $1,000인데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크 캐시우드가 2025년 연말 $1,000를 보고 있는데, 235달러, 765달러나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86달러, 데나이브스가 1조 달러가 조만간 될 거라고 전망한 바가 있죠. 자, 1조 달러는 지금 테슬라 가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235달러가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주가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더 간다는 얘기죠. 자, 엔비디아는 최소 300달러를 보고 있는데 이미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117달러에 거래된다는 거는 183달러가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6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스트래티지 B, 바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만 5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5년도 채 안 된 시점에 회사의 그 값어치가 20배 이상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매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커질지는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제 독립을 꿈꾸는 분들이 이 스트래티지 회사를 본다면은 내가 최소한의 블랙록의 말처럼 포트폴리오 중에 100% 중에 최소 2%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0만 원 중에 최소 2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이온큐는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 이제 현실화되면 자, 아이온큐 같은 혁신적인 기업 우리가 눈여겨 계속 봐야 됩니다. 현재 23달러로 완전히 대물림을 했지만 이게 40달러, 5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3억 원으로 본다 해도 1억 7,600만 원이나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그 경제 독립 씨앗을 파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가격이 2개월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488달러가 된다면, 또 엔비디아가 140달러 이상이 된다면, 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시겠죠.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ABC 왼쪽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데요.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은 A 2030년까지 최소 5년만이라도 매월 B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그러니까 60개월인데 100만 원씩 60개월이면 6천만 원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6천만 원이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 형편에 맞게 매월 그 일정 금액 1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게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거 B를 잘 지켜준다면 C, 최소한의 경제 독립은 가능하다. 다만 이거는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3일 경제독립 채널은 방향을 제시하고 제가 쌓은 지식을 나눠드리는 채널이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테슬라나 비트코인 이걸 절대 여러분이 하시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제독립 씨앗이 어떤 게 왜 유명한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이 채널은 3일경제독립TV는 우리가 5년 10년 안에 경제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개인 의견으로 나누는 채널이니까 여러분이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는데, 선택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xAI, 블랙록, MS, 마이크로소프트, AI 인프라 동맹에 최대 146조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1번과 2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일론 머스크가 결국 미국이 AI 승자가 된다는 중요 영상이 제가 번역한 영상에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그걸 분명히 보시길 바라고,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미국을 이끄는 혁신 기업은 결국은 테슬라, xAI,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가 결국은 최종 승자 독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xAI 같은 경우에는 H100 20만 개를 장착을 했고 앞으로 80만 개를 장착하는데, 자, 이걸 따라올 회사가 현재 없는 거죠. 여기 엔비디아도 xAI처럼 인공지능 회사가 없고, 블랙록도 마찬가지고,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xAI가 중요한 거고, 이게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인데,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이 xAI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현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xAI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이 블랙록 전 세계 그 1등 자산운용사죠. 특히 비트코인, IBIT, ETF로 이 블랙록이 최초로 이제 만든 거죠. 여기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 자,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현재 주도하고 있고, 기존의 뭐 펀드나 우량회사 주식도 이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MS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파트너십, 여기에
엔비디아와 머스크 xAI가 전격 합류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 AI가 결국은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1번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xAI가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이 xAI가 가진 100만 개 칩 확보, 이걸 통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해지는 순간 전 세계 국가나 기업 중에 이 xAI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능가할 회사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투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자, 우버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웨이모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버와 웨이모의 한계점은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되는 거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전 지역에서 테슬라의 그 직원들을 활용한 그 감독형 자율주행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승인이 된 건데,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히 비감독 자율주행이 결국 목표고, 이게 차에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죠. 지금 6월 달이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허가를 맡아놓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이 성공을 한다면 이제 미국 전역으로 테슬라 FSD 비감독 자율주행이 확대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머스크가 도지회에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지금 그 트럼프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헌신에 대한 일론 머스크는 일종의 애국자고, 이 애국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답은 결국은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전격 승인하는 게 이제 곧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최소 요건이 이제 그 FSD 14 버전의 완성도인데요. 이 완성이 곧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록 3까지 나왔는데, 그록 4가 이제 여기 FSD 자율주행에 장착되는 순간 사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테슬라 FSD를 따라올 기업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한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테슬라 FSD가 천하무적이 되는 거고, 2등을 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하는 건데, 이게 얼만큼 무서운 일이냐 하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차값만 해도 5, 6천이고 뭐 저렴한 차도 2, 3천만 원인데, 여기 FSD 자율주행이 월 구독료 쉽게 말하면 한국 돈 10만 원으로 1년에 120만 원으로 이 차가 지금 그 전 세계에 7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전기차가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1억 대로 이게 확대가 되면 50%면은 5천만 대가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만 테슬라의 수익을 남겨준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 테슬라 EPS의 상승을 가져오는데요. 지금 EPS가 2달러에 불과하지만 이게 20달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 FSD만으로도 최소 5배에서 10배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데, 다만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뒤집어 보면 이 고통을 겪는다는 말은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가 아니고 지금처럼 200달러에 거래된다는 거는 800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제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크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하는데, 이 테슬라 FSD 완전 자율주행과 그 반값 로보택시가 나오는 순간 이게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이미 중국에서 FSD가 낮은 버전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5월 달에는 유럽에서 FSD가 승인될 예정이라서, 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까지 이게 본물처럼 터지는 순간 전 세계가 테슬라 FSD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그 며칠 전 GM과 시뮬레이션 FSD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걸음마당한 게 리얼 월드 AI도 아니고 시뮬레이션 속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것, 이게 마지막 발악이죠. GM에 결국은 GM, 포드, 뭐 현대차, 기아차 다 테슬라 FSD 자율주행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달러대의 테슬라 주식이 거래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저가 매수 기회,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일제히 그 랠리를 펼쳐 있는데 지금 매크로 환경 때문에 테슬라가 눌려 있는 거지, 이게 언제 용수철처럼 다시 488달러를 뚫고 500달러, 1000달러를 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장외에서 7.4% 급등해서 현재 241달러를 기록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 주가가 떨어지는 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이 기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의 모델 S 세단을 구입을 했죠. 자기 돈으로, 대통령인 사람이. 그게 그 보여주는 파괴력은 엄청난 건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취임 초기에는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월가의 그 주가를 좀 낮춰야지만 그 패드의 파월 의장도 이 기준금리를 2번, 3번 내릴 근거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이.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미국의 그 주식이 결국은 파월이 금리를 2, 3에 낮추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공급될 계기가 되면, 금리가 낮추면 결국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옐런 재무장관, 전 재무장관, 이런 이제 그 정말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똥을 치우는 단계고, 이 똥을 치우는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미국 주도의 그 최신 혁신 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난 건데, 테슬라의 저가 매수 기회가 이제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준에서는 연내 2회 인하, 이 금리 인하, 테슬라가 이제 지금 4.68% 화답하고 있는데, 간밤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마소, 뭐 메타 전부 다 이제 일제히 상승세를 펼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연내 2회 그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좋은 발언들. 그런데 결국은 대세는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의 경제 독립 씨앗들이 우상향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를 즐길 수밖에 없다.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9개월 만에 우주미아를 교환시킬 스페이스X가 마침내 발사에 성공. 이게 5일 전 얘기인데요. 3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3월 12일 발사가 취소됐는데 3월 15일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고, 이게 마침내 그 우주 정거장에 9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우주미아를 교환시킬 준비가 됐고, 이 로켓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에 이게 이제 우주인들을 데려올 그 드래곤 캡슐인데요. 이 드래곤 캡슐이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캡슐이 바로 어제 플로리다 해안에서 무사히 안착을 했죠. 돌고래가 축하쇼를 벌여주는 가운데 이 드래곤 캡슐이 우주인 교대 임무도 무사히 마쳤고, 9개월 동안 우주 정거장에 갇혀있던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 부치 윌모어, 닉 헤이그와 러시아 우주비행사 알렉산드로 고르브노프가 탑승한 이 스페이스X 우주 캡슐이 무사히 플로리다 해안에 안착을 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기술력을 갖춘 일론 머스크의 그 소위 말하는 자회사들이 테슬라의 기술력도 견인을 하는 거고,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 전 세계 100만 명이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나사도 못한 일을 지금 스페이스X가 한 거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에는 지금 그 가용 자금이 50조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는 충분히 버틸 테슬라의 여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의 걱정, 이거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술력에서 앞서고 자금력이 풍부하고 주가가 저가 매수 기회를 주어주는 이 기회가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기회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테슬라 주가는 최소 2배 이상 1000달러까지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서 9개월간 갇혀있던 나사의 우주인 스페이스X로 무사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기술력, 테슬라의 기술력, 스페이스X의 기술력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TD의 코어에는 머스크의 우편향 정치 행보가 결국은 테슬라의 매출 확대로 귀결될 것이고 이미 공화당원들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이제 동체로 보니까 우호적인 이제 기존의 레거시 내연기관 차에서 테슬라의 전기차로 넘어온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로 추천 의견을 상향하는 이유에는 1번부터 9번을 보시면 일단은 마이클리가 테슬라 매수를 권고한 가운데 캔터 피츠제럴드의 매수 추천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자, 현재 목표 주가를 425달러 묶어두면서 매수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냈고 그 근거로는 테슬라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 과도한 낙폭이다. 3번 보시면. 그래서 4번 투자자들은 겁을 낼 때가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을 하면서 중앙에 박스 표시 보시면은 세퍼드는 테슬라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호재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5번부터 9번을 확인해 보시면 6월 달에 그 FAT 텍사스 오스틴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그 2개월 안에 유럽에서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5월까지 FAT 판매 개시 예정 그리고 7번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가 풀리는 게 이제 6월 달에 오는 거고 하반기에 새 모델 자, 반값 3만 달러 이하 차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내년 2026년에는 그 옵티봇의 로봇 생산이 올해 연말에 1000대 투입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된다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로 추천 의견을 상향하면서 최소 지금의 2배 500달러대에 간다. 아크캐시우드는 연말까지 1000달러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차 탑승 기회가 오는데 올해 최소 2배는 뛴다. 이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살펴본 대로 캔터 피츠제럴드는 테슬라 주가가 현재 바닥이다.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저가 매수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25달러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430달러로 제시하면서 올해 6월에서 8월 예정된 로보택시 행사가 테슬라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2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테슬라가 1년 전에 그렇게 지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35달러, 37%가 상승한 상황이고, 자, 요거를 5년으로 확대해 보면 727%, 무려 7배가 상승한 상황인데, 자, 2번 보시면 앞으로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의 자율주행과 하반기에 반값 차까지 나온다면 2번 이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면은 1년 만에 38%가 올랐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이걸 시점을 확대해서 보면 5년 만에는 무려 비트코인이 1,500달러, 그러니까 15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달러 이하, 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15배가 올라간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걸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3년, 5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요. 자,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경제독립 씨앗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동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1억 2,752만 원대에 상승을 했는데 30만 달러로 간다는 전망 분석이 나왔는데요. 30만 달러면은 비트코인이 4억 3천만 원인데 현재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자,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굉장히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거를 잘 견뎠을 때 과실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보답이 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크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10억 달러를 베팅해야 한다면 가장 명확한 선택지는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있다면 가장 명확한 선택지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될 거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 확신한다. 이어지는 영상, 마이크 세일러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확신이 더 드실 건데 꼭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 회원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멤버십 회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경제 독립 씨앗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 영상 영문 번역을 가장 빠르게 선공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 버튼 옆에 커피 한 잔 가입 버튼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주요 영상도 제공을 하지만 회원 전용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해서 이 커피 한 잔, 월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장 빠르게 중요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 특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자, 이분들 특히 그 1년 정회원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매년 초에 선정해서 마일라이프북 한 권을 제공해 드리는데 마일라이프북이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인생 로드맵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재테크 로드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300분 이상이 이 그 마일라이프북을 받아 가셨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그 1000명까지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빠르게 그 주요 영상이 성공에 되는 혜택을 드리니까 이 점도 형편이 되신 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제발 인생에 단 한 번 지금 펼쳐지는 경제 독립의 기회를 정말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월 내 자녀를 위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최소 3년, 36개월에서 한 60개월 정도만 여러분이 잘 버티셔서 이게 2030년까지 1차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경제 독립의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전적으로 취사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어지는 영상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 10분 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어지는데 이 영상 여러분의 중요한 지인들에게 꼭 그 전달해서 함께 경제 독립을 이룬 행복한 부자의 길로 이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혹시 바쁘셔서 3일경제독립TV에 재테크 복지 영상을 놓치셨을 때 가장 먼저 알람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 정주행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e're in a race to win AI. We're in a race with China. And my view is if they're going to be killer robots, I'd rather they be American killer robots than Chinese. How likely are we winning right now? Is America winning right now? And how likely is America to win the race for AI vis-a-vis China or anyone else? For the next few years, I think America is likely to win. Then it will be a function of who controls the AI chip fabrication. The factories that make the AI chips, who controls them? If more of them are controlled by China, then China will win. More of the factories that are making the AI chips. You think that will determine it? Yes. Not negative on Tesla. In fact, you know, you're waiting and looking for opportunities, but there's no doubt there's been some recent weakness. What are your thoughts on Tesla these days? Yeah, so, I sold puts on Tesla the other day because I think that while there is no Trump put on the market, there is a Trump put on Tesla. Anytime it goes down a certain amount, I think he's going to be out there,
doing whatever he can to, whatever dog and pony show to try to keep the stock going because he doesn't want to lose Elon. And I sold 160s, so, it would have to blow, and then I own it 65 points lower, which isn't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I don't necessarily think it's going to go back to all-time highs anytime soon, but I'm also negative on the market here as well. I think, this is just a very tough environment to expect a ton of upside on the stock, especially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with Elon right now. Yeah, look, we're about, 50% off the highs around. The high was 488. Here we are at 227. And when we think about the headlines that come out, you have a group of folks who feel alienated by Elon Musk, and so those folks may not be running to buy Teslas. Though it's been heard on the other side that you called it the pony show, right, where they got out and Trump went in and I'm buying a Tesla. And they said something that if even a small percentage of Republicans actually bought a Tesla, that it would in fact help Tesla a lot. Did you hear something like that? Yeah, oh yeah, definitely. Which is why I sold puts on it. I mean, I don't think it goes down a whole heck of a lot more. I just don't know that it goes up a whole heck of a lot from here either. We run a 2x long Tesla, 2x short Tesla, so volatility is good for us either way. I don't see a catalyst today for it moving up that much. But I do know, the time you want to be buying Tesla is when nobody else wants to be. And certainly if we're not at that spot, we're getting close. Understood. I mean, we did get some recent headlines about BYD's new 5-minute charger, which obviously takes away the worries of folks who say, hey, I don't want an EV because I just want a quick gas tank fill up. I'm not this EV kind of person. Maybe now you are if you have a 5-minute charger. Li Auto has a 12-minute charger, which makes me wonder and believe that, Tesla must just be minutes away from announcing their own fast charger, no? I would think, but also I look at Tesla as a car company like Amazon was a bookseller back in the late 90s. I'm really much more focused on the future, in the future of AI, which is not me sitting here typing in something to ChatGPT. It's physical AI, it's full self-driving, it's robotics. I saw Elon on a podcast this week, and he thought in 5 years, half the cars would be full self-driving. In 10 years, it would be 90%. Now, they've still got to execute. A lot of competition in physical AI, but I don't know that I'd want to bet against Elon on being the guy who's able to execute, and especially when you've got the president's ear. Right. So you're a believer in Tesla, and when it gets beaten down, you'll step in. 마이클 세일러, 당신은 48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죠. 처음에 어떻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2013년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들었지만 그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이상한 것이라고 치부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저는 빨리 망하든지 천천히 망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회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할 수 있으면서 회사를 살리고 미래를 보장해줄 만한 디지털 금 같은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암호화폐를 접하게 되었네요. 만약 제 5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야라고 말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디지털 형태의 돈을 만들었어요. 그는 암호학, 네트워크 기술, 반도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는 금을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화폐를 만들고 싶었죠. 특히 지난 10년의 끝자락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돈과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었거든요. 그럼 금을 더 나은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화하면 뉴욕에서 도쿄로 몇 분 만에 전송할 수 있죠. 발행량을 제한하면 더 이상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뿐이고 그 수량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언제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작동하는 속도로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화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아요. 비트코인에 조금 투자하고 싶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돈은 분명히 어디론가 갑니다. 당신은 이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하다고 말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온전히 내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나요? 비트코인의 진정한 매력은 사람들이 단순히 투자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거다. 비트코인은 저축을 위한 기술입니다. 만약 평생 모은 재산을 사입어 공간 속 은행에 넣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은행은 절대 당신의 자산을 동결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부패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돈을 맡기고 10년 동안 안심하고 잠들 수 있죠. 만약 당신이 30년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립반 윙클이라면 어떤 자산을 사야 수십 년 후에도 가치가 유지될까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중개자 없이 직접 보낼 수 있다면 그 돈을 은행도 정부도 시장도 기업 CEO도 아닌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디지털금을 찾기 시작했을 때 무려 1만 개 이상의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이 중에서 진짜 승자는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분석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복제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복제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1만 번도 넘게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승자였고 가장 똑똑한 자본이 몰려들었어요.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만든 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죠. 나는 비트코인을 통제하지 않는다. 소유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나의 선물이다. 이것은 주권을 가진 돈이다.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한 은행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요. 비트코인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100년 동안 금은 비관적이거나 회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 항상 더 강력해지고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물리적 금보다 확실히 10배는 더 나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단순히 지하 금고에 보관해두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영원히 보관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상회담에 참석하셨죠. 그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창의력, 상상력, 혁신, 그리고 영감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부는 미국의 기업가들을 지지하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며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4천만 개의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10조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 형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투자자들은 그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할 수 있고 화폐 또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미국 달러를 디지털 자산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를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80억 대의 스마트폰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화폐로 거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미국 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수탁하고 사고 팔며 담보대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첫 번째 중요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 토큰, 디지털 증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의 미래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이나요? 5년, 10년, 혹은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말이죠.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입니다. 또한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들도 비트코인을 지원하기 시작할 거고요. 가정에서도 점점 비트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요가 스튜디오, 레스토랑, 호텔 체인 같은 업체들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개선하며 혁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건전한 화폐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에도 결국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미국의 가치와 기술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단순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경제적 번영을 확산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 곳곳에서 이 공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 자체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이 지수는 커다란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상태죠. 현재 이 지수는 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낮았던 마지막 시기는 2020년 팬데믹 당시 시장이 급락했을 때였습니다. 또한 2022년 FTX가 붕괴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죠. 이때가 바로 엄청난 바닥이었고 저는 지금 이 극단적 공포 상태도 또 하나의 바닥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년 전 공포와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 상태였고 지수는 91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단 12개월 만에 92에서 17로 급락한 것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와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흥분해서 공포로 전환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은 20% 상승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모두가 흥분했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공포에 빠진 상태라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특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봐왔던 어떤 자산과도 다르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암호화폐 투자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특별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발행자가 없는 유일한 암호화폐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를 무결한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거의 신비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이며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죠. 저는 이게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 비트코인의 설계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매우 철저하게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암호화를 뚫어야 할 유인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이 프로토콜이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자가 없는 완전한 탈중앙화 암호화폐. 이것은 그 어떤 개인이나 다른 자산도 경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완벽한 해결책을 발명했고 이를 세상에 내모았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비트코인은 미래를 몇 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극단적인 탐욕 상태였든 극단적인 공포 상태였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본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며 계속해서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떤 자산을 비축해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비축해 놓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단순한 비축이 아니라 21세기 미국이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공식적으로 확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죠. 지금 이 발표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1세기 미국의 번영에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본다면 단순히 소모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석유, 천연가스, 혹은 우라늄처럼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최소한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인류가 보유한 최상위 자산을 비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20년 동안 저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3조 달러에서 최대 106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재무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48개월 전 2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자산 규모가 45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축적하면서 20조에서 40조 달러의 가치를 보유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치즈나 금, 혹은 금고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빌려주거나 금융자산으로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비유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맨해튼의 5%를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이 100년 동안 가문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팔아버릴 겁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혹은 금융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20년 후 미국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임대하고 개발하고 금융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연간 10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I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는데요. AI, 즉 인공지능 경제는 디지털 자본과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그 규모는 10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시스템이 될 것이며 그 기반은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일부는 이를 부동산과 같은 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실제로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라 에너지 네트워크이자 보존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10억 달러를 당신에게 보낸다면 제 돈은 사라지고 당신이 그 돈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십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경제가 의뢰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시 구축될 것입니다. 앞으로 4만 개의 은행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처리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완전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매시간 수십억, 수백억, 혹은 수천억 달러를 이동시키는 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 디지털 에너지가 전 세계를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X에서 발생한 사이버 정전과 여러 사이버 공격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유는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방된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흐르면 그것이 곧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방패로 활용하면 그것은 금융과 경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되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방어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의미 데이터, 인증, 그리고 거래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며 조작될 수 없고 변조되지 않으며 알려진 어떤 사이버 위협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업, 군사,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에너지의 장벽기에서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죠. AI는 비트코인을 해킹할 방법을 모른다. AI는 여러분을 속여 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AI는 자신이 실제와 다른 존재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800엑사이시 규모의 디지털 장벽을 속일 방법은 없습니다. AI는 그 장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메인 언론의 금융 뉴스 헤드라인을 읽지 마세요. 그 제목들은 매번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온통 암울한 전망뿐일 겁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영원히 하락할 것이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시장 붕괴라는 말과 달리 S&P 500 지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들은 여전히 큰 폭락장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난 180일 동안 소폭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었던 대폭락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혹시라도 S&P 500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나스닥 100도 지난 6개월 동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다를까요? 아니요. 다우존스 지수도 지난 180일 동안 1.4% 상승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생각해보세요. 월가가 최근 6개월 동안 돈을 잃어서 패닉 상태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익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월가는 패닉 상태죠.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기대했던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을 넘어 다른 자산까지 살펴보면 더욱 재밌어지는데요. 금은 지난 6개월 동안 1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3% 올랐습니다. 줌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말은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죠.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길게 보면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줌아웃은 몇 년 단위의 장기적 시점을 의미하죠. 하지만 단순히 지난 6개월만 돌아봐도 현재 메인 언론이 보도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 6개월만 봐도 충분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최근 발생한 이 거대한 시장 붕괴를 평가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 며칠 동안의 시장을 살펴볼까요? 시장 붕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AI인 Perplexity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폭락은 일반적으로 주요주나 시장에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때 선언됩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또는 며칠 사이에 10% 이상 하락할 때 이를 붕괴라고 부릅니다. 즉, 며칠 동안 10% 이상 하락해야 시장 붕괴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 S&P 500 지수는 폭락한 게 분명하겠죠? 당연히 10% 이상 하락했을 거고요? 아닙니다. S&P 500은 지난 5일 동안 겨우 4% 하락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지난 한 달 동안도 주요수가 10% 이상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던 대폭락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3대 주요주 중 어느 것도 지난 5거래일 동안 5% 이상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는 10% 이상 하락해야 시장 붕괴로 간주되지만
현재는 그 정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온갖 시장 공포와 과장된 반응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크레딧 플래닝의 피터 멀록을 보시죠. 그는 S&P 500이 2월 최고점 대비 약 8% 하락했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75년 동안 연중 평균 하락률은 약 14%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아직 평균적인 연중 하락폭에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론은 이번에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가 언론에 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낡은 공장 자리에 값싼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지겹습니다. 곳곳에 있는 공장들이 수십 년 동안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금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훌륭한 노동자들과 훌륭한 국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세금과 인센티브 정책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0일 동안 인플레이션이 50%나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휘발유, 달걀, 그리고 기타 필수 소비재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며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최저점 이후로 시장은 15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약 650% 상승했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시장 붕괴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면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면 절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